안녕하세요. AWS 공구 시작하면 그 콘솔 맨 위에 항상 보이는 거 있잖아요. 리전 선택 메뉴. 그거 그냥 뭐 가까운 도시 이름 고르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 리전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전략적인 결정이더라고요. 여러분이 AWS 인프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시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바로 이 AWS 리전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AWS 처음 쓰시는 분들이 뭐랄까 가장 먼저 딱 마주치는데 동시에 또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리전 같아요. 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라든지 안정성, 비용, 심지어는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 리전 선택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여러분께서 찾아보신 그 소스 자료들도 아마 이런 점들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리전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들 보면 물리적, 지리적 구역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그냥 지도 위에 찍힌 점 이런 게 아니고요. AWS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는 그 물리적인 위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 뭐 코드로는 AP 노스 이스트 2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서울이나 아니면 그 근교에 실제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건물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리전을 이루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전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각 리전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된다는 점이에요. 독립성이요. 서로 막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더 편리할 것 같기도 한데 왜 굳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까요? 소스들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바로 그게 안정성 확보의 핵심입니다. 네, 만약에 한 리전, 예를 들어서 뭐 도쿄 리전에 엄청 큰 자연재해가 왔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서울 리전이나 다른 리전의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결함 격리, 폴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AWS 인프라 설계의 아주 기본적인 철학 중 하나예요. 이런 구조 덕분에 재해 복구 시나리오를 짜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물론 사용자와 가까운 리전을 골라서 네트워크 지연 시간, 레이턴시를 줄이는 것도 리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안정성 때문에 일부러 분리해 놓은 거네요. 그럼 한 리전 안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가용 영역, 영어로는 AZ라고 하던데 이 개념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왜 필요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리전 내에서의 고가형성을 위한 겁니다. 하나의 리전은 보통 그 안에 2개 이상의 가용 영역, 즉 AZ로 구성되는데요. 이 AZ들은 각각 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 AZ가 물리적으로 딱 분리되어 있고 또 독립적인 전력, 냉각 시스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AZ 하나에 뭐 정전이나 침수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AZ에 있는 서버들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의 AWS 서비스들은 이런 AZ 구조를 활용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만드실 때도 최소 2개 이상의 AZ에 이렇게 나눠서 배포하는 게 권장되는 이유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리전끼리도 분리하고 또 한 리전 안에서도 AZ로 또 분리를 해놓는 아주 철저한 구조네요. 그럼 사용자는 뭘 보고 이 많은 리전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까요? 그냥 가까운 곳이 최고일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단순히 가깝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크게 4가지 핵심 요소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는 역시 지연 시간, 그러니까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문제고요. 둘째는 법률 및 규제 준수, 이게 또 중요한데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데이터는 반드시 그 나라 안에만 저장해야 한다. 뭐 이런 데이터 주권 같은 규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에 있는 리전을 선택해야겠죠. 셋째는 서비스 가용성입니다. AWS의 모든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리전에서 동시에 딱 제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려는 특정 서비스가 내가 고르려는 그 리전에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이죠. 리전별로 똑같은 서비스라도 요금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 고려할 게 진짜 많네요. 그냥 싸거나 가깝다고 덜컥 골랐다가
나중에 법 때문에 혹은 내가 꼭 써야 하는 핵심 서비스가 그 리전에 없어서 막 전체 시스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군요. 와. 바로 그 점입니다. 네. 특히 어떤 자료들 보니까 최신 AI나 ML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군을 위한 좀 전문적인 서비스들은 리전별로 출시 시점이나 기능 차이가 꽤 크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 네 가지 요소를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로컬 영역, 로컬 존이라던가 엣지 로케이션 같은 개념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리전의 기능을 좀 보완해서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 더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콘텐츠 전송 속도를 확 높이기 위한 그런 확장 인프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AWS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리전이랑 가용 영역을 막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수요가 워낙 계속 늘어나니까요. AWS도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많은 지역의 사용자들이 더 낮은 지연 시간으로 그리고 또 데이터 주권 같은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면서 AWS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기존에 리전이 없던 뭐 새로운 대륙이나 국가에도 리전을 막 짓고 하면서 글로벌 커버리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이 AWS 리전이라는 게 그냥 서버 위치, 그 이상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능, 비용, 법규 문제, 그리고 가용 영역, AZ를 통해서 서비스 안정성까지 정말 AWS 인프라 활용의 핵심적인 전략 요소였네요. 따라서 여러분의 서비스 요구사항이랑 또 목표 사용자에게 가장 딱 맞는 최적의 리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이게 성공적인 클라우드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흥미로운 질문, 뭐랄까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는 리전과 에이지가 어떻게 독립성과 분리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지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AWS가 관리하는 이 독립적인 리전들 사이의 연결성은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한 리전 안에서 여러 에이지를 쓰는 걸 넘어서 여러 리전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뭐랄까 진정한 글로벌 스케일의 탄력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AWS 여정에 좀 깊이를 더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AWS 리전 탐구,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